삐뚤어진 욕망으로 인한 성공한 사업가의 추락. 백만장자에서 기초수급자로. 한 남자가 젊은 여자를 선택한 순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일부 황금빛 성공의 시절 1990년 초. 1990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성엽 씨 축하합니다. 이번 계약건으로 회사가 정말 대박났어요. 거래처 사장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43살 김성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15년 만에 중견기업 대표가 된 그였다. 새로운 플라스틱 사출 기술로 자동차 부품 시장을 장악한 그의 회사는 연매출 100억을 넘어서고 있었다. 다 직원들 덕분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고급 세단 안. 성엽은 조수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29살 회사 경리 박주희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청순하면서도 요염한 매력이 있었다. 주희 씨 수고했어요. 오늘 회식 때 주희 씨 덕분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압구정동 30평대 아파트. 여보 왔어요? 치위생사 아내 43세 연희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일어났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치과에서 오래 일해온 그녀의 생기없고 피곤한 모습이 성엽의 눈에는 어느새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데도 여전히 일을 고집하는 아내가 궁상맞아 보이기까지 한다. 애들은? 준호는 학원 가고 민지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 준호와 아직 초등학생인 딸 민지. 성엽은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2부 욕망의 시작 1991년 여름. 사장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회사 사무실. 주희가 성엽의 책상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여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녀가 상체를 숙이며 서류를 가리켰다. 성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성공만 바라보며 살았기에 잊고 있었던 설레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성엽과 주희는 이를 핑계로 단둘이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사장과 직원이 아닌 남녀로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주희와 달콤한 스릴을 즐기기 위해 회식, 주말 골프, 출장 등 아내를 속이기 위한 다양한 핑곗거리를 만들어냈다. 성엽은 주희를 만날수록 그녀의 매력에서 점점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그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 그는 믿고 싶었다. 아니면 애써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토요일 밤 호텔 라운지. 사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모님한테 미안하고. 주희 씨, 나는 당신이 진심이에요. 집사람하고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자기 합리화였다. 사실 연희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다. 식어버린 찻잔과 회색빛 하늘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 그의 모든 태도가 변해버렸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도 골프만 가고. 당신은 그거 하나 이해 못해? 애들 위해서 또 힘들어도 돈 벌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성엽은 그가 아내 몰래 저지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침묵하며 자신이 힘든 것만 아내에게 토로하고 있었다. 연희는 남편의 수상한 점들을 묻고 싶었지만 그가 고생해온 세월들을 떠올려 보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다정하진 않더라도 그가 예전처럼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바보 같아도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한 그녀에게도 한계가 찾아왔다. 연희가 남편의 차 안에서 여자용 귀걸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여보, 당신 차 조수석에서 귀걸이 하나 나왔던데. 이거 뭐예요? 솔직히 다 말해봐요. 연희는 애써 침착한 척 차분하게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성엽은 침묵했다. 지금 바람 피우는 거 맞죠? 내가 말 안 한다고 모르는 줄 알았죠? 누구예요?
대체 누구랑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성엽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그 짧은 사과가 2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렸다. 3부 무너지는 가정 1992년 가을. 이혼은 절대 안 돼요. 이런 일로 쉽게 나 이혼할 마음 없어. 연희는 애써 침착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차마 남편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당신, 제발, 우리 아이들 생각 좀 해요. 준호랑 민지가 뭘 잘못했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한 여자가 무릎 꿇고 빌어야 했던 그 순간 10수년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증명되고 있었다. 당신 나 때문에 고생 많았던 거 알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나 그 여자 정말 사랑해. 수십 년 일만 하고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우울하고 힘들었어. 하지만 그 여자는 유일하게 나를 웃게 만들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미 마음을 정했어.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좋겠어. 성엽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사랑의 눈이 먼 남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나이도 어린 게 당신 돈만 보는 거예요. 그만해.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섭섭하지 않게 보상해 줄 테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1993년 1월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연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 하지만 몇 년 뒤 친정엄마의 암 수술 비용, 그리고 남동생의 사업 자금 부탁으로 그녀는 많은 돈을 써서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남지 않게 됐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연희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 괜찮아?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딸 민지가 엄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대학생 아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그해 봄 성엽은 주희와 재혼했다. 자기야, 우리 정말 행복할 거야. 약속해.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은 공항 대기실 의자에 앉아 서로를 기대며 손을 잡고 있었다. 성엽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1년 후 아들 도윤이가 태어났다. 주희야,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당신 닮아서 벌써부터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다. 당신 너무 고맙고 내가 미안하고 또 고마워. 산부인과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성엽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이미 자신에게는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다는 사실을. 사부 욕심의 대가 1995년 이후 이야기. 사장님, 이 사업 확장 계획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너무 무리 아닌가요? 전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리, 지금이 기회야. 중국 시장 진출하면 대박이라고. 성공에 취한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 젊은 아내를 위해 더 큰 부를 보여주고 싶었다. 성엽은 은행 대출을 받고 형제들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세웠다. 50억 원이 넘는 투자였다. 형님, 괜찮겠어요? 금액이 너무 큰데. 동생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걱정 마. 2년 안에 다 갚고도 남아. 내가 언제 실수한 적이 있었나?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방금 광주거래처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 취소한다고 통보했는데요. 사장님, 우리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한다고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다 막혔어요.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아래에서 10년 이상 일했지만 이번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우리 회사 믿고 연대 보증까지 섰는데 지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제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압구정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성엽 가족은 점차 전세 그리고 월세로 쫓기듯이 이사를 다녀야 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갈수록 점점 힘들게 만들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덕분에 잘 살려고 한 거잖아. 나 덕분에? 웃기고 있네. 나한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결혼했어요? 젊은 아내의 사랑은 통장 잔고에 비례했다. 돈이 사라지자 사랑도 함께 증발했다. 1998년 여름 주희가 이혼 소송을 냈다. 도윤이는 어차피 당신 능력이 안 되니 제가 친정 가서 키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요.
주인은 겉으론 여전히 상냥하지만 이미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해졌다. 법정에서 마주친 주인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사랑스럽고 따뜻한 여자가 아니었다. 오부 자식들의 선택 2000년대. 성엽의 형제들은 연대보증 때문에 집과 재산을 모두 날렸다. 형님,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요. 나 이제 신용 불량자 돼서 어디 취업도 못하고 이거 진짜 죽을 맛이에요. 우리 애들이 대학도 못 갈 판이에요. 동생들은 형을 원망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를 찾아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2005년 딸 민지의 결혼식이 있었다. 성엽은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아빠는 오시면 안 돼요. 민지가 전화로 차갑게 말했다. 민지야.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데 내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니니? 내 딸 결혼식인데 아빠가 축하해주고 싶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외할머니랑 삼촌 때문에 돈 다 잃어도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빠가 알긴 하세요. 엄마가 가장 힘들어할 때 아빠는 뭐 했어요? 아빠는 새로운 가정 꾸리고 우리 버리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전화가 끊어졌다. 2007년 아들 준호의 결혼식. 역시 초대받지 못했다. 두 자식 모두 아버지 없는 결혼식을 올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배신은 핏줄마저 끊어버렸다. 60대가 된 성엽은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그래. 조심해서 타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빗길에 버스 사고가 났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성엽은 운전 일자리를 잃었다. 육부 엇갈린 운명 2010년대. 2012년 성엽은 우연히 전처 연희의 소식을 들었다. 뭐? 연희가 미국에서 재벌 교포랑 결혼했다고? 성엽의 동생의 아내인 재수 씨가 연희와 가끔씩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는 그 소식을 엿들을 수 있었다. 연희는 이혼 후 딸 민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생활이 여유롭진 않지만 큰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LA의 한인타운 한국 식당에서 청소, 설거지를 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본인의 작은 식당을 얻을 만큼 연희는 더 강하게 성장했다. 그곳에서 50세까지 독신으로 살았던 교포 사업가 박철민을 만났다. 연희 씨, 저랑 밥 한번 드실래요? 철민은 잘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다부진 어깨와 성실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전 예전에 한번 이혼도 했고 자식도 둘이나 있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최 선생님은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저 연희 씨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존경하고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자식들도 제 자식처럼 생각할게요. 1년간의 끈질긴 구애 끝에 연희는 재혼을 결심했다. 엄마,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최 아저씨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일만 하세요. 딸 민지가 엄마를 끌어안았다. 철민의 한국식품 유통사업은 K-팝, K-드라마 한류 열풍을 타고 대박이 났다. 여보, 이번에 웨스트코스트 지역 체인점 10개 추가 계약했어요. 정말요? 당신 대단해요. 연희는 이제 LA 한인타운의 부러움을 사는 사업가의 아내가 되었다. 반면 성엽은 2015년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는데요. 주민센터에서 고개를 숙였다. 한때 100억대 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의 말로였다. 월 50만 원의 기초수급비.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칠부 쓸쓸한 말년 2020년. 70세가 된 성엽은 고시원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신발이 다 다른 것 같아서 하나 사왔어요. 제가 저번 달에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예요. 주위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자식 도윤이 가끔 그를 찾아왔다. 고맙다, 도윤아. 엄마가 재혼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도윤마저 발길이 뜸해졌다.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겨울날 성엽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 두 노부부의 사이좋은 뒷모습을 보고 성엽은 생각에 잠겼다. 분명 저들의 모습이 어려운 길이 아닌데 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한탄스럽기만 하다. 다 내 잘못이지 뭐.
바람이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쳤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젊고 예쁜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었다. 에필로그 2023년 어느 날 성엽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심근경색이었다.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없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준호와 민지는 전화번호조차 바뀌어 있었다. 결국 그는 혼자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성엽은 생각했다. 내가 가진 게 뭐였지?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가족도 없네. 한때 100억 자산가였던 남자. 젊은 여자를 선택했던 남자. 가정을 버렸던 남자. 그의 말년은 이렇게 쓸쓸했다. 사랑은 새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진짜다. 부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로 빛난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